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76페이지입니다. 제2절. 자, 도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376, 도로. 먼저 우리가 도로 그러면 도로법상 도로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 도로의 원칙이 뭐냐? 자, 도로는 뭐냐? 먼저 보행. 뭐라고요? 보행 플러스 자동차 통행. 통행이 얼마? 그렇죠. 4m 이상일 때 건축법상 도로고요. 여기에 예정도로도 포함이 된다. 자, 이때 보행하면 얘는 뭐라죠? 인도고요. 얘는 뭐예요? 차도죠. 쉽게 말하면 인도와 차도가 합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 규정을 공부하면 이 중에서 인도가 필수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예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2번 예외. 자, 첫 번째. 자, 만약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차도는 없다. 그죠? 차도는 없어도 뭔 있다? 인도. 이때는 얼마요? 이때는 3m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예외니까. 그러니까 인도 플러스 차도가 4m 이상이다. 하지만 차도 없고 인도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인도가 필수입니다. 차도만 있는 경우는 우리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떤 게 있죠? 고속도로. 그렇죠? 또 자동도로는 인도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도로법상 어떤 건축법이 아닌 도로법 등등 다른 법률에 의한, 그죠? 도로겠죠. 그죠? 건축법상 도로 아닙니다. 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인도가 없다고 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닐까요? 저를 왜 물어보지? 오늘 스타일이 아니 스튜디오 스타일이나 쫙 만들어가지고 그죠? 큰 가방을 갖다 줘야 그냥 왜 그럴까요? 응? 뭐 말을 해. 뭐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 따라합시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는 건물이 없어요. 그죠? 고속도로 옆에는 건물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람이 가야 건물이 있지. 그렇죠? 인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은 건물을 짓기 위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도가 없이는 사람이 못 가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지어봤자 풍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뭔 도로? 그러니까 골목 들어가서 막힌 도로죠. 막힌 도로가 길면 길수록 아무려면 도로의 너비가 넓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 그 기준이 이렇죠. 기준이 10m,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이냐. 두 번째, 10m 이상 35m 미만이냐. 마지막으로 35m 이상이냐. 세 가지입니다. 이럴 때 각각. 자, 10m 미만 얼마?
2m 이상은 도로의 너비가 돼야 되고요. 35m면, 즉 10m 이상, 35 미만은 얼마? 3m 이상. 그러면 35m는 길죠, 그죠? 그때 얼마? 최소한 4m 가지고 안 된다. 6m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2, 3은 6. 2 곱하기 3은 6. 그렇죠? 시작. 2, 3은 6. 3은 시작. 2, 3은 6. 곱하기죠,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7 곱하기 9. 자랑스럽게 63. 9, 7에 잘하네. 자, 우리가 구구단 할 때도 보면 왜 알면서도 왜 순간적 어떤 그런 때문에 실수 때문에 틀린 것이지 모르는 건 아니죠, 그죠? 한 번 더 시작. 12 곱하기 13.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광명시에는 전부 다 똑똑해가지고 2 곱하기 3은 뭐야 물어보면 전부 다 6 합니다. 다 똑똑해요. 저 읍면제 애들은 공부를 안 해, 애들이. 맨날 놀러 다니니까 따라합시다. 2, 3은 4. 2, 3, 4. 그래서 왜? 공부를 안 해서. 그 읍면 지역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얼마요? 4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2, 3은 4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과 예외인데, 원칙에서 하나 더 한다면 이겁니다. 원칙에서 박스 안에 있죠.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으로는 건축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국토법에도, 도로법에도, 또 사도법에도 기타 등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로로 고시가 되었다면 전부 뭐라고요? 도로로 인정된다. 뭐 어느 특정한 한 법에서만 한다면 틀립니다. 그리고요, 2번은 뭐냐면 끝에 지자체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가 있다면 그것도 도로이다. 이렇게 박스 하는 것까지 좀 정리를 좀 할 필요 있어요. 자, 2번 오른쪽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그럼 도로 지정할 때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여기서는 요거 지정하고 폐지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묶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자, 여기서 지정이 되면 지정된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 그다음에 공고라는 말 쓰는 것뿐입니다. 지정되면 공고함으로써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는 지정 공고라 쓰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정할 때 원칙 이해관계인의 그죠? 그 토지와 관련된 당사자와 그죠? 또 관련된 사람에게 뭐라고요? 반드시 동의받아라. 당사자의 동의받아라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외 뭐죠? 동의받기가 곤란해요. 그 이해관계인이 현재 한국에 없습니다. 해외로 여행 갔는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동의받기가 곤란해요. 두 번째, 사실상 몇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심의 거쳐서. 자, 그것이 바로 거기 쌍건 1번 박스 있죠. 그죠? 예. 동의받기 곤란해요. 두 번째,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던 그러한 사실상의 통로입니다. 예를 들면 동의 대신에 뭐라고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폐지 변경은 오로지 동의입니다. 뭐라고요? 동의. 이거 일자로 놔야 되는데 이거 자꾸 겹쳐놓는가 뺄 때 빠져요 이것이.
자, 그러면 오로지 폐지할 때는 동의, 변경도 동의. 지정된 걸 변경할 때는 무조건 동의. 그죠? 지정된 걸 폐지할 때도 동의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동의가 어려워요. 폐지, 변경이 어려워요. 그렇죠. 오로지 동의 외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의 외에는 폐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정할 때는 좀 쉬워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그만큼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3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원칙, 건축물 대지 이상, 이거 책 볼게요. 2m 이상 도로에 접해라. 그래야 사람 들어가고, 뭐, 이사 갈 때 짐도 들어간다. 뭐, 최소 규정이 얼마라고요? 2m이다. 그러나 예외. 다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2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가령 도로가 이래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얼마 이상? 2m 이상은 접해라.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접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1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지 않고 뭐 옆으로 다른 곳으로 충분히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뭐 심지어 날아가든 땅속 들어가 올라가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m 이상 접하라는 얘기는 그쪽으로 출입구가 그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다른 곳에 있다면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가능하다. 그 다른 곳의 출입구를 중에서도 그중 하나가 2번이 2번. 굳이 말하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2번인데,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저를 봐요. 여기가 광장이에요. 유원지예요. 공원이에요. 건축행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죠? 그 이쪽에다 뭐 이런 식으로 문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관계없다. 3번, 농막. 농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산속, 깊은, 하필 내 땅이, 내 전이, 내 답이 너무 산에 깊은 데 있어요. 일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 한번 가면은 거기서, 그죠? 예. 점심도 해먹고 하루 종일 있다가 쉬기도 하고 밤늦게 내지는 할 일이 많아. 거기서 잠도 자고 내일까지 하고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쉴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농기 같은 거를 이렇게 보관하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면 산 속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냥 밭 위에 턱 갖다 놓겠죠. 도로 없으니까 농막 설치 못해. 그거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연면적 2,000인데요. 공장은 3,000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글자가 없으면은 2,000, 있으면은 3,000. 아시겠죠? 마지막 줄에. 이때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은 반드시 접하라. 뒤에 거, 너, 6, 4, 접.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장은 3,000이라는 거 아시겠죠? 공장을 2,000이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그거를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들 건축선. 건축선이 뭐냐? 원칙. 맨 끝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려보면 원칙이니까 도로가 이래 있다. 물론 여기는 양쪽 사이드에 인도가 있고요. 여기는 인도하고 차도 다 있는 겁니다. 안쪽에. 자, 이렇게 건물이 있다. 건물 지을 대지가 있다. 이럴 때 현재 도로 너비가 법적 원칙적 규정인,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이제는 내비두고 원칙적으로 4m 이상이니까 4m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 경계선, 얘가 뭐야? 얘가 바로 건축선이다. 그 얘기죠. 건축선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딱 가정합시다. A. 자, 가로가 10m, 세로가 10m이다. 그러면 A의
대지 면적은 얼마일까요? 얼마요? 못 곱해? 얼마야? 아, 여기 있잖아, 그죠? 아까 못 틀라고. 100이에요, 100.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원칙이고요. 자, 쌍거리 예외. 예외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먼저. 자, 예외. 자, 가령, 여기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대지가 있다. 양쪽에 대지에서 이렇게 대지가 있다. 도로 너비가 4m가 안 됩니다. 가령, 자, 3m라 합시다. 현재 최소 1m가 부족하다. 그렇죠? 이럴 때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에 소요 너비죠. 이쪽으로 2m 반반씩, 그죠? 예, 똑같이 해서. 그럼 얘가 뭐? 얘가 바로 건축선이다. 그 얘기죠. 얘가 바로 건축선이다. 그러면 요 부분은 앞으로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왜? 무슨 부지에는? 도로 부지.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B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가로가 10이다. 세로가 10이다 할 때 이 B의 대지 면적은 얼마일까요? 얼마? 95가 되겠죠. 그죠? 예. 이 부분은 대지 면적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본적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 건축법상 관련된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하나 더. 이제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자, 똑같이. 자, 이렇게. 자, 한쪽에만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있고요. 자, 이쪽은 뭐냐? 경사지 등이다. 등은 뭐, 여기가 철도. 아니면 하천. 자, 무슨 말입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죠. 그죠? 이럴 때 똑같이 해도 도로의 너비가 얘도 4m다. 얼마? 안 되겠다. 3m. 3m다. 그러면 한쪽 대지얘가 덤탱이를 다 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지에 접한 반대쪽이죠. 소요 너비만큼 갑니다. 만큼 얘가요. 얼마요? 4m. 그렇죠? 4m. 이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왜? 도로 부지이기 때문이죠. 똑같이 조건. 얘는 이제 C 합시다. 가로가 10, 세로가 10. C의 대지 면적 얼마죠? 얼마요? 90이죠? 예.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로, 세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에 따라 대지 면적이 다르다. 그러므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시에 당연히 건축물의 크기도 더 작아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입니다. 얘는 한마디로 요겁니다. 가각 전제라 불러요. 도로 모퉁이를 끄트머리를 잘라낸다. 조건이 일단은 도로야 최소 원칙상 4m 이상이므로 최대 8m 미만일 때까지만 8m 이상은 적용치 않습니다. 각도도 120도 미만까지입니다. 두 개가 중요해요. 8m, 즉 4m 이상 8m 미만. 각도도 얼마요? 최대 120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거기 표를 보시면 거기 이게 만약에 시험 나오면은 자연수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로 바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 6m 이상 8m 미만은 도로의 너비가 6m 아니 6m 또는 7m일 때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4m 이상 6m 미만은 4m이거나 5m. 그러니까
위하고 옆에 한번 다 적어줘봐요. 거기다가 6m, 7m, 그 다음에 4m, 5m라고 딱 적어봐요. 자, 위,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저 가로, 세로 전부 다 적어줘봐요, 한번.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됩니다. 위에 2개와 오른쪽 4개 전부 다. 그죠? 4, 5, 6, 7. 그리고 그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90도가 안 될 때죠. 그죠? 하나는 90도 미만, 하나는 90도 이상, 120도 미만입니다. 이럴 때 가운데 있는 거 4m, 3m, 3m, 2m는 뭐냐? 후퇴거리. 그 각도가 있는 그것부터 뒤로 후퇴하라 라고 하는 후퇴거리입니다. 책 봅니다. 교차각 120도 미만, 너비 4m 이상 8m 미만의 경우로서 도로의 모퉁이 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뭐라고요?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이다. 4, 3, 3, 2. 일단은 어떤 거는 4m 후퇴, 어떤 거는 3m 후퇴, 어떤 거는 2m 후퇴인데 보니까 후퇴하는 거리가 2m 또는 3m 또는 4m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도로의 너비가 넓다, 그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넓다. 도로의 너비가 넓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런 도로에 있다 가져갑시다.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 여기 있어요. 대지가 이겁니다. 이럴 때 양쪽 도로, 한쪽이 6m, 한쪽이 5m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 오른쪽, 얘는 5m, 6m 이상 8m 미만 그 얘기고, 얘는 뭐죠? 4m 이상 6m 미만 그 얘기입니다. 자, 서로 만나는 점 찾아봐요. 그죠? 6m와 5m가 만나는 점. 자, 몇 미터 후퇴입니까? 예? 찾아봐요. 6하고 5. 위에 거 6, 오른쪽 거 5. 얼마? 3m, 그죠? 그렇죠? 예. 3m. 오른쪽 거를 먼저 해도 똑같아, 답은. 아시겠죠? 뭐를 먼저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위에 걸 먼저 하면 바로 4m 밑에는 3 나올 것이고, 오른쪽을 먼저 하게 되면은 4m 옆에 3.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후퇴 얼마? 3m 후퇴해라. 그 얘기죠. 자, 요 점에서. 당연히 이 각도는 누구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90도가 안 되니까, 그죠? 얼마 뒤로? 3m 후퇴. 얼마? 똑같죠. 이렇게 해서 3m 한다면, 요거하고 요거 만나는 요게 뭐예요? 요것이 바로 건축선이다. 그 얘기예요. 요것이 건축선.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왜? 도로 부지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요거. 그 도로가 이제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만들죠. 도로 만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건축선이죠. 예.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많이 봤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여튼 여기는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예, 전부 다. 각도는 당연히 90도 미만임을 알 수가 있다. 만약에요, 요 각도가 만약에 120도다. 그럼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120도가 안 될 때까지니까. 그럼 끝머리를 깎아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차가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 얘기죠. 만약에 아까 전에 이 상태라면 차가 여기서 우회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요것은 바로 위에, 자, 90도가 안 될 때 이거. 자, 밑에 거. 90도 이상일 때. 그러면 90도 이상 120도 미만. 그러니까 90도일 때가 아마 나올 확률이 커요. 왜? 그래야지만 계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이론적이죠. 계산 문제 못 냅니다, 이거는. 못 내요. 그러면 밑에 거 보세요. 먼저, 가령, 자, 이런 식으로 가정합니다. 자, 이래 있어요. 그러면 네 군데 전부 다 해당돼요. 그죠? 각도가 전부 다 90도니까. 90도. 그러면, 자, 이 도로는 6m. 얘도 6m. 똑같이 해보자. 5m. 5m죠. 그럼 얘도 6, 5, 얘도 6, 5, 6, 5, 6, 5. 다 똑같아, 그죠? 예. 그럼 거기 6m, 5m일 때. 그죠? 예. 무조건 얼마예요? 딱 하나만 3m 후퇴고 전부 다 얼마예요? 2m. 얼마예요, 그럼 후퇴가? 2m, 그죠? 2m. 2m. 그러면 똑같이 해도 뒤로 여기서 2m 후퇴. 얘도 2m. 다 2m죠? 얘도 2m. 2m.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요 점. 이렇게. 그죠? 이게 뭐예요? 요것이 바로 건축선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2m인데 양쪽 도로가 자 3m 후퇴일 때는요. 양쪽 도로가 전부 다 6m 내지는 7m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도로가 만약에 대지가 이거다. 만약에 이거다. 가령 그러면 6, 5다. 그러면 요거 빼는 거야. 자, 해볼까요? 가로 10, 세로 10. 자, D. 자, 이 D의 면적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00이에요? 얼마요? 얘기해봐요. 90? 92? 96? 아니, 다 얘기해. 91? 92? 다 얘기해. 얼마요? 98. 98.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옵니다. 왜 98이요? 자, 요거는 빼야지, 그죠? 빼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냥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수학책 32페이지 보면은 직각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아시겠죠? 얼마야? 2 곱하기 2분의 1. 얼마예요? 2. 총 100에다가 마이너스 2.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죠? 그런 게 있었구나.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양쪽 6하고 5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잘 보세요. 양쪽 도로가 여기가 만약에 뭐 7이건, 이쪽이 6이건, 7, 6이건, 7, 7이건, 6, 7이건, 7, 7이건. 아시겠죠? 6, 6, 7, 7, 7, 6, 6, 7. 양쪽 도로가 7하고 6, 즉 6하고 7로만 되어 있다면 그때 후퇴 얼마예요? 3m. 그렇죠? 무조건. 그러면 밑으로 3m, 3m. 이거죠? 자, 그때 얼마예요? 면적이? 얼마? 아니, 계산을 해. 눈 오전하고 계산을. 3이니까 얼마예요?
95.5. 그렇죠. 95.5죠. 그죠? 예. 100 마이너스 4.5니까, 그죠? 예. 3 곱하기 2분의 1. 4.5죠. 그래서 양쪽 도로가 6하고 7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5. 양쪽 도로에 7과 6으로만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2. 끝 됐습니다. 그죠? 일단은 계산 문제는 이게 다예요. 나온다면은. 자, 그것까지. 3번. 지정건축선이다. 여기다 합시다. 지정건축선이다. 자, 얘는 요겁니다. 지정건축선. 자, 도로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최소 현재 4m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대지가 있어요. 이것은 도로로, 자, 현재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건축선입니다. 현재 그래요. 그런데 특시 특도시 군구가 책 봐요. 1번에 줄 거예요, 끝에.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최대 얼마까지? 4m 이하까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쓰기 위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최대 4m까지.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얘는 인위적으로 지정한 지정 건축선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로 부지 아니에요. 예? 요거는 도로 부지입니까? 아니죠. 도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로 10, 세로 10. 얼마예요? 얘는 면적이? 얘는 100이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정건축선이다. 도로 부지가 아니니까 도로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대지 면적에 그대로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주체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죠, 그죠? 3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1번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에 당연히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지표 아래, 그죠? 지표는 아예 넘어갔죠, 그죠? 지표 아래 부분은 걸어가지 아니하다. 2번 도로면으로부터 지표면이 아니고 뭐라고요? 도로면. 아, 차가 지나가는구나. 쉽게 말하면 도로면으로부터 얼마까지? 위에 4.5m까지.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등이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인데 이 부분에서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살펴보고요. 나중에 요약집에서 해놨으니까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정말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러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아예 강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보자. 아예 안 보면 좀 그러니까. 제1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입니다. 1번, 2번 구조 안전의 확인, 상가로 2번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해라. 도대체 어떤 건축물이기에 1번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2번 연면적은 200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 거기에. 그 다음에 3번 높이는 13m 이상.
초마 높이 9m 이상, 경간, 기둥기둥 거리죠. 경간 10m 이상.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은 숫자 가지고 다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2층 213, 90, 2층 213, 90. 다 같이 시작. 2층 213, 90. 한 번 더 시작. 2000. 다시 시작. 2층 213, 90. 물론 2층 200이지만 목구조는 3층 500. 500.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인 특히 9번에 단독과 공동주택도 새롭게 추가됐었죠. 한 번에 건축구조 기술서와 협력해라. 1번만 몇 층 이상? 6층 이상 정도만 해주시고요. 5번 건축물의 지진 시에 얼마나 잘 견디냐 내진 능력을 공개하라가 거기에 1번과 2번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죠? 뭘로? 왼쪽에 있는 방 왼쪽에 쌍거리 2번 밑에 1번과 2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2층 목구조 3층 연면적 200 목구조 500 이걸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그렇게 왼쪽 걸로 바꿔주면 돼요. 1번에 삭제, 2번도 삭제. 아시겠죠? 3번은 볼 거 없잖아요. 그죠? 1번 삭제, 2번 삭제. 박스 안에. 1번에 바로 왼쪽이 뭡니까? 2층 이상, 목구조 3층 이상. 요걸로. 그 다음에 2번 바닥 5층 이상 삭제. 왼쪽이 뭡니까? 연면적 200 이상, 목구조 500 이상. 이렇게. 다만 거기 왼쪽에 다만 창고 요거는 넣으면 안 돼. 안 돼요. 요약집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게만 좀 바뀌었다는 것만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쉬워졌죠, 그죠? 네, 넘깁니다. 3번. 저는 올해 요게 지금 예상 문제예요, 요것이. 예상 문제. 피난시설 등 설치인데요, 직통계단, 화재 시에. 원칙이 뭐냐? 건축물의 피난층이 없는, 피난층 외의 층이죠. 피난층이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니까. 없는 층이죠. 없는 층에서 피난층으로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만약에 지하에 있다. 이 계단으로 가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얼마까지? 보행거리가 원칙 얼마? 30m 이하다. 여러분들요, 특히 불이야 해보세요. 해보면요, 지하는요, 일단은 강합니다. 이럴 때 숨 안 쉬고, 숨 참는 거죠. 참고 30m 정도는 금방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본 거예요, 원칙상.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원칙상. 근데 막상 또 불이야 그랬어요. 막 털어 나가려고 뛰어가다가 입구에서 다 죽어요. 정말로. 보면은, 그죠?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하면 다 사는데, 그냥 서로 나가려다가 입구 못 나가가지고, 뭐 내가 나가네. 그럼 결국 나중에 화재 불고 난 다음에 감식할 때 보면은 다 입구에서 다 쓰러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원칙이 30m 이하. 예외. 이 건물이 내화 구조예요. 불은절이에요. 불에 잘 견뎌요. 잘 안 타요. 시간을 좀 벌어준다 그 얘기죠? 그때는 얼마라고요? 50m 이하인데 그 중에서도 기억. 내화 구조 불은절은 무조건 50m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화 구조이거나 불은절로 된 기억. 그 건축물이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라면 40m 이하. 그 내화 구조 내지는 불은절로가 니은 지하층에 설치하는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일 때는 그때는 30m 이하. 사람이 많죠, 그죠? 전부 세 글자예요. 지하층, 300,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30. 됐죠? 30. 2번은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밑에 넣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 있다. 이건 뭐죠? 이건 한마디로 거의 기계화다, 기계화. 그죠?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자동화니까. 그러니까 몇 명 안 된다. 얼마까지? 75m이고요. 무인화. 사람 없어요. 아예 없어. 전부 다 기계가 해. 얼마? 100m. 100m. 75인데 무인화 그러면 100m 이하까지다. 그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쌍가로 3번 보겠습니다. 피난 안전구역 1번 초고층 건축물. 이건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 얼마?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라. 무슨 건축물? 초고층. 초고층.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가로 1번 줄거세요. 5층 이상 또는 2층 이하. 5층 이상, 2층 이하. 밑에 2층은요, 지하의 지하. 그러니까 5층 이상 높죠. 지하 2층 이하는 깊다. 깊다, 그 얘기죠. 5층 이상, 지하는 2층 이하. 깊다, 높다, 깊다, 그 얘기죠. 밑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반드시 설치해라. 직통계단을 자, 넘깁니다. 쌍가로 5번, 옥외, 건축물 바깥쪽이죠. 옥외니까요. 우리가, 저를 보세요. 계단이 건물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곳 있지만은 건축물 외벽이 있죠. 바깥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옥외 계단. 얼마 이상? 3층 이상. 3층 이상. 3층 이상인 다음 건축물입니다. 3층 이상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반드시 옥외에 3층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바깥쪽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해라. 1번 공연장. 공연장 밑에. 그러니까 공연장이 이종 근생의 공연장이든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의 공연장이든 같은 겁니다. 무조건 공연장. 그 다음에 주점영업. 됐죠? 무조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가 3층 공연장 300. 그러니까 좀 3, 세 글자 3. 2번은 뭐냐? 집회장. 집회장. 집회장은 1000 이상일 때. 공연장은 300 이상. 집회장은 1000 이상. 그 두 가지 반. 그러면서 3층 이상일 때 얘기입니다. 6번.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 공간. 지하층, 지금 말하면 바깥에 통하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 이상? 이것도 바합 3000 이상 줄 거예요. 3000 이상 끝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 말이죠. 쌍가로 7번. 1번. 옥상 광장 등 설치. 옥상에 광장이죠. 화재시 올라갔는데 평평하지 않아.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평평하게 해야 피할 수 있죠. 그죠? 이럴 때 난간 설치해라. 옥상 광장 내지는 2층 이상. 그죠? 2층 이상 층 난간 설치. 옥상에 당연히 난간 설치. 얼마 이상? 1.2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옥상의 광장. 그러니까 1번 난간이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광장이에요. 양쪽 사이드에 떨어지지 않도록 1.2m 이상 난간. 벽돌로 하든 시멘트로 하든 간에. 그 다음에 2층 이상 난간. 그리고 2번은 뭐냐? 옥상의 광장. 옥상의 광장. 얼마 이상? 5층 이상. 그렇죠? 5층 이상은 옥상 광장. 옥상 5층. 됐죠? 5층.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이게 중요해요. 옥상에 광장 왜 합니까? 화재시 대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전시장에는 전시하는 물품이 많아요. 그들이 올라가지 않아요. 동물원
불이야 한다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식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위에서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 전시장에 맞게끔, 식물에 맞게끔, 동물에 맞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런 건축물은요, 보통 수평으로 짓지 높게 이렇게 위로 앉아야 또 짓지도 않고요. 하여튼 간에 옥상 광장 필요 없다. 그거 해주시고요. 8번 헬리포트 11층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층 바합이 얼마 이상? 얼마 이상? 1만 이상일 때 자,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도록 옥상에다가 뭐라고요? 헬리포트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가 만약에 11층이다. 그러면 11층 이상. 자, 여기 대문하죠. 뭐 12층, 13층, 14층 요 부분에 바합이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옥상에 뭐 하라고요? H 요거죠. 헬리포트 헬리콥터가 앉는 거 이렇게 몇 층 이상? 11층 이상. 한번 그려볼까요? 그죠? 됐죠, 그죠? 여기서 헬리콥터. 고래 아니에요? 몇 층? 11층. 그 다음에 9번에 창문 등 차면시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얼마? 2m 이내. 2m 이내 이웃의 주택의 내부가 보여요.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못 보게 하려고 뭐요? 차면시설 하라는 얘기죠. 막으면 뭐예? 들리죠? 그 다음에 배연설비 다 못 외워요. 배연설비 얼마 이상? 6층 이상. 6층 이상. 배연설비. 이거는 6층일 수밖에 없죠. 그죠? 배연설비. 자, 배연설비. 자, 몇 층 이상? 6층 이상. 근데 2번 보시면 요것만 의료시설 중에서 요양병원, 뭐 정신병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뭔가 모르게 좀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것들은요, 층수 규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층수 규정 없이 무조건 배연 설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 봐서 보세요. 가구 세대간 등 소음 방지. 뭔 방지? 소음 방지입니다. 그거 보시면 특히 2번 기숙사 침실, 당연하죠, 그죠? 침실끼리 소음 방지, 서로 간에 시끄러우니까요. 의료시설, 병실간, 학교 교실간, 숙박시설, 객실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넘깁니다. 딴 건 됐고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 상가로 2번, 방화벽, 옆면에 얼마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방화벽 구역하되 바합 1000 미만이어야 한다. 1000 이상, 1000 미만, 그 정도. 그 다음에 3번, 방화지구의 건축물입니다. 내화구조. 국토법상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입니다. 구조부 예벽을 반드시 뭐라고 한다고요? 불에 잘 견디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 내화 구조. 그러니까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내화 구조.
불연제로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 그러니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은 내과구조. 2번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은 불연제로. 공작물. 간판 등등이죠. 맨 끝에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아시겠죠? 공작물. 우리가 건물 위에 있잖아요. 광고판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 공작물. 아니면은 지붕이 아니면 그냥 높이가 3m 이상인 공작물입니다. 두 개죠. 바로 불연제로 해라. 자, 넘깁니다. 승강기까지 할게요. 승강기. 원칙. 자, 6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이 2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층 이상 플러스 2천 이상이 반드시 승강기 의무적이에요. 예외 6층인 건축물 뭡니까? 6층짜리만 7층 안 됩니다. 6층짜리인 건축물이 거실 바닥이 300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쌍거리 2번 비상용 화재시 필요하죠. 얼마 이상? 높이 31m를 초과할 때 반드시 승강기 외에 별도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넘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5장이죠. 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은요. 지금 보지 마세요. 저를 봐요. 왜냐하면 저를 봐요. 이거는 국토법을 아직 공부할 때 정리가 다 되면 딱 하나 빼는 건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 요약집 할 때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입구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요. 그 밑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2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 제한 보면은 자, 이것이 바로 국토법상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죠? 건폐율이 뭐라고요?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법에서 배운 건폐율 5, 6, 6, 5, 7 기억나죠? 그죠? 거기 있는 건폐율을 그대로 사용하되 마지막 줄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공식이고요. 넘겨보세요. 용적률도 마찬가지, 용적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마찬가지입니다. 100, 150, 200, 250, 300, 500 등등등 그대로 갖다가 쓰지만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만. 그 다음에 밑에 자, 대지의 분할 제한. 요 면적 미만 일단 줄 거세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줄 거 보세요. 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하면 안 된다. 그 기준 면적이 뭐냐? 요겁니다.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그렇죠? 주기 60, 상공 150, 그 다음에 녹 200. 다 같이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한 번 더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그러니까 주고 기타는 60, 상업 공업은 150. 그 다음에 녹지 얼마예요? 200. 이게 뭐라고요? 기준면적. 그러니까 이 면적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정했다면은 그 면적 미만은 함부로 분할하면은 안 된다. 그 기준 면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타. 얘는 뭘 말하죠? 도시 외. 또 있죠? 미지정 지역이죠. 지정된 거는 무조건. 단순하지만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쌍거리 2번. 방금 말한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 시에 다음에 6가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다음 법률에 못 미치게 분할하면 안 된다. 반드시 법을 따라라. 6가지 법률을 반드시 따라라 했을 때에 그림으로 하라 그러죠. 그죠? 그림으로 하라고. 자,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 1이 있다. 그림으로 해야 우리가 이제 쉽게 오래 갑니다. 자, 이래 있습니다. 이럴 때 번호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가지입니다.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대지 안에 있는 공지. 3번 건폐율. 4번 용적률. 5번 높이. 6번 1조 높이니까. 다 했잖아, 그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은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그 지문이 요 그림 안에 분명히 없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걔가 답이에요. 그 그림만 해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뭐라고요? 책 보지 말고 그림으로. 1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번은 대지 안에 있는 마당, 즉 공지. 건축 문제니까 얘는 건폐율과 얘는 높이 있다. 용적률, 높이, 1조.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좀 쉬었다가 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